자, 아까 그 윤석열이 전용 카트를 골프장에 그걸 싣고 간다는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골프장마다 윤석열 카트를 갖다 비치해 놓는다는 얘기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윤석열을 해가지고 이름 써놓는 건가요? 내 아니, 거. 각 골프장마다 VIP용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전용이라고 하겠죠.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윤석열 전용 카트를 갖고 가서 골프장에 쓰는 게 아닌 걸 쓴다 그랬거든. 자, 어쨌건 CBS 기자를 입건해 버렸습니다. 건조물 침입 혐의. 근데 그 골프장 안에서 취재하던 것도 아니고 골프장 밖에서 취재하던 사람을 건조물 침입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디다 댈 게 없으니까 막 마구잡이로 네. 넣은 건데 저 취재를 하고 있던 길이 그 시민들이 오가는 그냥 길이었고 네. 단풍 구경하러 오던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저 취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실 애들이 골 때리는 돌대가리 같은 게 골프장 주변에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막 차 도로도 막고 그리고 교통 통제하고 그러면은 누가 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주위에 사는 시민이 각 언론사에 제보를 합니다. 저 CBS 뉴스만 제보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들통이 난 거예요. 차라리 조용히 갔으면 누가 치나보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난리를 치고 가니까. 근데 그게 골프장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데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입건해요? 우리는 이런 게 더 분노하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화면을 보면은 핸드폰 아까 뺏어가지고. 뺏어가고 굉장히 막 취조 같은 걸 합니다. 자, 경호원이 무슨 권리로 기자를 취조하나요? 누구 어떻게 알고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취조를 하더라고요. 경호처 직원들이 7, 8명이 달려 들어갔고 핸드폰 뺏고 입건시켜버려. 이거 지금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언론 노조에서는 분명히 이제 언론 탄압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거는 기자협회든 여러 노조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CBS 한 언론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부한테 해당되는 네. 겁니다. 앞으로 이런 보도가 나갈 때마다 그럼 모든 언론사에 대해서 이런 식의 압박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성명 한번 볼까요? CBS 지부 성명. 벼랑끝 몸부림인가? 백주 대낮 기자 포옹 강탈한 윤 정권. 기가 막힐 일이다. 전후무한 와이프 정권. V 제로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기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지만 정상적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라면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발생했다. 이게 뭐냐면 MBC 기자 왜 기억들 하시죠? 이기주 기자 같은 네. 사람. 예. 뭐 전용기 관련해 가지고 이기주 기자 막 배제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각종 언론을 다 탄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저는 보복받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언론들한테 응징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의 강력한 적을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골프 친 거. 거짓말하고 골프 치고 트럼프라고 이야기하고 일정을 잡을 때는 앞뒤 싹 비워가지고 갑자기 막 일정을 변경해버리고 북한이 오물평선 날리면은 골프 자제령 내렸는데 지는 골프 치러 가고.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갑질이 섞여 있고 거짓말이 섞여 있어가지고 칭찬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차라리 운동이 부족해가지고 운동 좀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좀 반향이 좀 덜 할 거예요. 네가 운동할 때냐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네, 맞아요. 갑자기 트럼프 핑계를 대는데 알고 봤더니 막 골프를 그전부터 훨씬 전부터 재미들려고 치고 있었던 거야. 전용 카트 타고 잔디 가로질러 다니고. 네, 진짜 윤석열이 골프를 좋아한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주 정말 골프라는 운동은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골프를 열심히 치고 좋아한다는데 몸은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만큼 먹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윤석열이 않고. 지금 골프 치는 건 운동이 아니고 놀이예요. 생각해봐봐. 걸어다녀야 운동이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네. 술 마시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프장에서든 스크린 골프장에서든 이게 술판 딱 차려놓고 한 잔 딱 하고 치고 또 한 잔 하고 하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뭘 알겠습니까? 네. 그 상황에 어제
우리나라에서 또 풍선을 날렸단 말이에요. 풍선을 날리니까 다시 답장이 와서 북한 쪽으로 보낸 풍선에 초코파이가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 어떻게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보낸 아. 탈북자들이 보낸 거에 저 초코파이가 들어. 우리가 보낸 거. 거짓 취급한 거지. 아휴. 그러니까 김여정이 완전 개빡쳐가지고 어저께 지금 얘들은 뭐가 재밌을까? 많은 지역에 한국 정치 선동 삐라가 떨어졌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가 오물풍선이에요. 야 이거 씨발 새벽에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새벽 그 시간에 문자가 오는 거야. 예. 북한이 대남 부대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음. 시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발견 시 접근하지 마시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윤석열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했을 때 골프 치러 갔던 거잖아. 저 재난 문자가 저렇게 새벽에 보내고 막 이러면은 오늘 성렬이 골프 치는 날인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국민들은. 자, 근데 문제는 경제라니까요. 지금 한번 보세요. 환율 변동된 거는 좀 심각하더만 지금 보니까. 저렇게 되면요. 우리 수입 단가가 엄청 올라가요. 엄청 올라가요. 일본은 그냥 망했다고 치자. 직접. 그나마 일본은 주식시장은 좀 나아. 우리보다 훨씬 플러스 15니까. 니케이 지수가. 근데 한국은 환율은 일본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주가지수 한번 보세요. 코스닥 코스피가 전 세계 1, 2등이에요. 전쟁 났나요? 왜 이렇게 깊은 한숨을? 아니 씨발 이거는 전쟁보다 더한 거지. 방금 욕하셨죠? 설명하세요. 진짜 매일매일 개빡치는 상황이에요 지금. 특히나 그러니까 이게 회복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뭐 윤석열이 경제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잠깐 이 위기가 와서 주식 시장이 어렵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행복해.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나 주말에 진짜 빡쳤던 거는 동네 요소 어디 큰 거리들마다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해냈습니다라고 올린 댓글이 그 현수막 있잖아요. 네. 진짜 내 성질 같았으면 그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질러 버리고 싶더라고. 우리는 알잖아. 예. 금투세 폐지를 쟤네들이 해냈다고요? 이재명 대표가 동의해줬으니까 폐지된 거지. 근데 주식시장은 뭐 어제 오늘 조금 살짝 올랐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내리막인 건 사실이잖아. 사실상 망했다 이런 느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폭망에 환율은 폭등. 야, 2,400이 무너질까봐 지금 다들 지금 긴장하고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 충격적인 상황에 비해서 너무 조용한 편이에요. 그렇죠. 네. 만약에 문재인 정부였다 지금 그러면 난리 났을 났죠. 거예요. 네, 난리 났을 겁니다. 좀 있으면 2,400이 아니라 지금 2,000대도 무너지게 생겼어. 그럼 망하는 거라니까. 왜? 주식시장은 선행지수란 말이에요. 네. 앞으로 잘 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란 말이에요. 삼성이 이번에 오늘 올랐다고 하죠. 삼성에서 이제 엄청 사들이기 시작해서 일시적으로 올라도 네. 그건 큰 의미가 그러니까 없어요. 그것도 삼성이 욕먹고 있더라고요. 삼성은 기술 회사이기 때문에 10조 원 현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지. 왜 자사주 매입을 하냐고. 기술 투자를 해가지고 실력을 쌓을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기술적으로 도냐고. 그것도 말이 헷갈리는데 하여튼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식 자체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들으냐고 욕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은 진짜 그렇다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 유지가 나고 나서 엄청 지랄을 했어. 자기가 불법 시인도 했습니다. 시행령으로 그걸 다시 자기가 했다 그러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게시판 사건이죠. 거기 공격을 받고 한동훈 정치 여정에 완벽하게 저는 한동훈 가족 명의의 윤석열을 김건희를 비난하는 글이 저건 게이트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표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를 한동훈이 불 붙였다.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저 사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보수 정당의 어떤 정치적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한동훈이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돼요. 잘 했다 안 했다 뭐 했다 안 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작을 해서라도 우리 가족은 저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의힘 당적이라 그 이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저 불씨는 안 꺼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공격을 받고 또 단독 하나 있었죠. 파이낸셜 투데이. 국힘 게시판, 당원 게시판 이번에는 매크로 의혹 불거져. 근데 저 글을 이제 뭐 매크로로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앞서 보셨다시피 그 글이 많고 그 글을 카피 이제 복사해서 붙이기 하는 방식으로 한 거잖아요. 저는 매크로라고까지 생각이 안 드는데 저거 자꾸 드루킹이랑 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드루킹은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거는 좋아요를 올라가기 위해서 한 거였지 댓글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국민의힘의 댓글을 보시면 이거는 그냥 사람이 충분히 복사해서 붙였을 만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기계로 올린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실제로요. 여러분들 그 과몰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영 내에서 누구누구 싫어 누구누구 뭐 어쩌고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재명 대표 유죄도 안 먹혀요. 한동훈 너 진실이 뭐냐고 이 새끼야. 이게 이 사람들한테 핵심인 거야.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걸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때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요거 한번 봐봐요. 요게 강용석 채널의 썸네일인 걸로 저는. 근데 이제 오은영 쌤이 왜 저기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금쪽이 때문에. 한동훈이 금쪽이다 이거야 지금. 정말 동훈이가 했나요? 게시판 조사 들어가니 180도 바뀐 금쪽이 한동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예찬이가 엄청 때리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페북에다가 올립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한동훈이 장해찬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이 말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못 할까요? 저는 한동훈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한동훈 당장 지금 나 아니다. 왜 말을 못해 내가 아니라고. 마침 아까처럼 욕 한번 더 해줘요. 아이씨. 그러니까 한동훈이 입장에선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재명 공격하는 걸로 모면해 보려고 주말에 메시지가 겁나게 셌어요. 와, 얘가 막 올렸던 거 보면은 사실상 불법 위반을 실토하는 것도 엄청 많나요. 한번 읽어봐봐요. 그냥 밈으로 읽어드릴게.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중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배속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당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맡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판사에게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인생을 챙기겠습니다. 이게 오버야 이 새끼야. 이게 아니 한동훈은 저런 글 써져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당원들이 한동훈 당대표를 향해서 뭐 뽕부라 무슨 뭐 뚜루킹 뭐 최근에는 뭐 탈모사. 탈모사 뭐 뽕뚜껑 뭐 그런 말도 하던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왜 그런지 한번 진짜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저 내용 중에요. 이런 게 있어. 판사 겁박이란 표현 썼잖아요. 저 새끼 골 때리는 놈이에요. 말하자면 일종의 그거 다시 보여주지 마. 일부러 넘기라고 그러니까 또 보여주려고 그래. 말로 해도 되는데. 난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근데 그게 뭐냐면 시민들은 시위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얘 논리는 뭐냐면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런 사람들이 판사를 겁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 가중처벌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시민들 눈치를 봐서 징역 1년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대가리 속에는 검사의 수사와 판사의 판결은 완벽하다는 논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이도 선출 권력이지만 시민들이 너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내려라고 하는 판이잖아요. 네. 공무원 나부랭이인 판사가 판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집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마치 불법인 양 이야기하고 있어. 니들이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가중 판결 나온 거야. 논리가 말이 안 돼.
얘가 지금 그래갖고 뭐 검수 완박 뒤에 자기가 시행령으로 뭐 위증 교사 사건을 지금 거기에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그게 지금 결과를 만들었다고 네. 자기 네. 또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어요. 네. 자기가 불법을 시인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시행령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국회가 딱 막고 있어가지고 검사들이 수사를 복원시킨 거는 시행령으로 하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시행령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불법을 자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동훈이 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쭉 보면,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한 이후로 그 법학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 법 공부 말고, 그러니까 교양으로서의 정치 있잖아요. 뭐 정치학 개론이나 뭐 시민이 읽는 뭐 정치학 개론 이런 책 단 한 권도 안 읽어봤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그런 정치학 개론서를 단 한 줄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면 이딴 식으로 말 못하거든요.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정치가 어떤 영역까지 그 관장해야 되는지, 사법과 정치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무식하는 게 막 진짜 너무 여기저기 드러나는 거죠. 저 사실은 한동훈 때문에 검사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더 나빠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이 판사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만 찾아보더라도 뭐 판사 뇌물 이렇게만 검색을 해봐도 골프채 등 뇌물 받은 혐의 부장판사의 1심에서 무죄라던가 아니면 현직 판사가 억대 뇌물을 받았다.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에게 받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줄줄 나오고 있는데 그 아까 우리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지난해 판검사 피의자 입건 1만 건 정식 재판은 0건 이 기사는 23년도의 기사고 그 기사에서 지난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22년도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잖아요. 예.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뭐 했습니까? 저는 본인이 본인의 임무를 다 하지 않고 이미 사법부가 병들어 가고 있음에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호도하는 이 자체가 앞으로 검찰 정권은 다시 오지 않을 거고 검찰은 꼭 해체되어야 되고 한동훈이나 윤석열 같은 괴물이 절대로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 같이 묻으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윤석열이나 한동훈의 리스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들이 입장에서는 덕이 더 잔뜩 오르게 만들어놨지. 야 이대로 되면은 윤석열 탄핵될 거야 하고 아직까지 주말 집회 안 나오신 분들이 최소 나오신 분들보다 서너 배는 더 있을 거라고 봐.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집회에 나오기 시작했어. 주말에 그 비가 오는 날 날씨도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게 서울역에서 했던 집회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더 많이 나오셨어요. 훨씬 많이 나왔어요. 네. 만약에 비가 안 왔더라면 지금 조금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이 못 나오셨거든요. 다음 주 집회에 진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지금 나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똑똑한 정치를 하려면 난 이렇게 보거든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민주당을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분노를 심어주면 안 돼요. 아, 얘들도 그냥 보니까 사람이구만. 야,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쪽 사람들을 분노를 키워요. 자기들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럼 더 세진다니까요. 펀치가 더 세죠.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잔대가리 굴리고 있는 거야. 자기 골프 취재했다고 입틀막 해버려. 너 입건? 골프장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오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저기 조금씩 지금 빨리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여기서 조금 싸고 여기서 조금 싸고 여기서 조금 싸고 말리면 되겠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중간중간 멈추는 새끼는 정말 대단하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치명적인 게 냄새가 나거든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그 한동훈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유죄는 어디까지 가버리냐면요. 정규제랑 비슷해요. 야 한동훈 네가 지금 뭐 조작한 거잖아. 그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키는 것보다 한동훈을 때리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시주 집회 가면 그렇게 한다며. 그러니까 그 장면을 못 봤어요. 한동훈 욕할 때 그 어르신들 분위기를.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표 유죄 판결 난 거 가지고 그 무대에서 어떤 목사가 올라와 가지고 뭐 죄인이네 뭐 지옥에 갈 거네 막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막 이렇게
떠드니까 따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고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 오늘 아픈 사람들만 왔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었는데 그래, 한동훈이 이슈가 아니어서 그랬구나. 그 저 바이든 어르신들 있잖아. 예. 근데 이거 한다면 율동 이거라잖아. 가발 벗는 쉽지 그거는 않아. 진짜 우리보다 더해요, 걔네가. 아, 왜 수박 싫어하시는 분들은 수박 이야기만 한다고 경기 일으키잖아요. 다른 건 귀에 안 들어오잖아. 그거 약간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어쨌건 한동훈이 너도 끝났다니까. 이런 거 들키면 어떡하니. 무슨 뭐. 야, 어떻게. 진짜. 한동훈 저 처가 쪽 가족들하고 이름이 똑같을 확률이 몇 개나 될까요? 그 사람들이. 진씨. 빼박이에요. 진씨. 주위에 진씨 친구 있어요? 없어요. 나 진씨 그렇게 반에서는 있었는데 네. 그렇게 진씨가 드물다는 거죠. 대구에 진정화 있잖아. 그렇구나. 나 바른 소리로만 생각했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 이야기는 진중권.